주윤발은 1980년대 홍콩 느와르를 상징하는 배우로 한국에서는 영웅본색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심지어 당시 한국에서는 주윤발이 영웅본색에서 성냥개비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성냥개비를 물고 있었던 현상도 있었다고 하죠. 영웅본색에서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는 달리 주윤발의 어린 시절은 초라했다고 합니다. 주윤발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중학교를 중퇴했고, 상점 직원, 우편 배달부, 구두 닦기 사무보조, 호텔 웨이터, 카메라 판매원,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죠.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1972년 연극배우로 처음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과 주연을 맡으면서 배우 생활을 하다가 1980년 드라마 상해탄으로 인기를 끌면서 스타가 되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영웅본색의 배우를 물색하던 오우삼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오우삼 감독은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주윤발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면서 갑자기 주윤발을 만나고 싶었다고 하죠. 오우삼은 주윤발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주윤발이 따뜻한 마음씨와 동시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이러한 주윤발이 영웅본색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주윤발을 영웅본색에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6년 개봉한 영웅본색은 주윤발을 홍콩의 스타에서 단숨에 아시아의 톱스타로 발돋움시켰죠. 이후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영웅본색에서의 주윤발의 쌍권총 액션을 패러디할 정도로 주윤발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한 주윤발은 영웅본색 같은 느와르 영화 말고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다양한 역할로 출연했죠. 대표적으로 대장부일기 같은 코미디 영화에선 코미디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해낸다던가, 영화 문경영웅에서는 악한 부패의 경찰 역할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윤발은 1995년까지 홍콩에서 수많은 영화를 찍다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을 앞두고 홍콩을 떠나 할리우드 진출을 모색하게 되죠. 그렇게 1998년 리플레이스먼트 킬러란 액션 영화의 킬러 역할로 출연해 할리우드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윤발은 2000년 와우장룡의 무림고수 역할로 출연했는데, 이 와우장룡이 데이트를 치게 되죠. 그래서 할리우드는 주윤발의 이런 무림고수 이미지를 계속 써먹으려고 했고, 이후 주윤발은 방탄승의 뛰어난 무술을 가진 스님 역할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캐리비안의 해적, 드래곤볼 레볼루션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지만 주 활동 무대는 중국이 되죠. 그렇게 황후와, 황씨, 공자, 조조 황제의 반란 등에 출연하게 되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왕성한 연기 활동을 하고 있죠. 주윤발은 한국과도 인연이 있었는데 1989년에 제작된 밀키스 CF에서 화물트럭 컨테이너로 오토바이를 몰고 들어간 뒤 사랑해요 밀키스라고 외치는 광고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훗날 주윤발이 드래곤볼 레볼루션을 촬영할 때 야무치 역할을 맡았던 박준영과 처음 만나서 한 말이 바로 사랑해요 밀키스였다고 하죠. 이걸 계기로 주윤발과 박준영은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훈훈한 사연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홍콩 코미디 영화의 대부인 오맹달은 주윤발과 연기를 같이 시작한 절친이었습니다. 오맹달은 1979년에 드라마 초류향전기의 호철어 역할로 스타로 등극해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는데, 곧 오맹달은 술, 여자,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삼합회에게 엄청난 도박 빚을 졌고, 그로 인해 삼합회의 협박에 시달리며 공경에 빠지게 되었죠. 이때 오맹달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에 홍콩의 스타였던 주윤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윤발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하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맹달은 주윤발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주윤발이 한 푼도 주지 않자 주윤발을 크게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나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오맹달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본업인 연기에 복귀하여 빚을 청산하려 했으나, 이미 영화계에서도 오맹달은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배우라고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에 복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천장지구에 간신히 출연할 수 있었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오맹달은 인생 연기를 펼치며 그해 홍콩 영화제 나무조연대상을 타내는 쾌거를 거두고 재기에 성공했죠. 시상식에서 자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주윤발에게 앙심이 풀리지 않아서 냉랭하게 무시했으며, 이후에도 오맹달은 주윤발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 모습을 본 영화 천장지구의 감독이었던 진목승이 오맹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영화 천장지구를 제작하기 전에 주윤발이 나에게 당신에게 배역을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당시에 당신의 평판이 좋지 않아 당신에게 배역을 맡기는 것이 꺼려졌지만 주윤발이 간곡하게 부탁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제서야 주윤발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오맹달은 주윤발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주윤발도 쿨하게 사과를 받아줘 다시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오맹달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윤발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내가 도박빚을 갚아달라고 주윤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윤발이 돈을 주었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폐인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나의 친구인 주윤발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윤발과 오맹달의 아름다운 우정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한 주윤발은 일상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죠. 주윤발의 재산은 한화로 8,100억 원으로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자가용을 타게 되면 운전기사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싫고 무엇보다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가 편해서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주윤발은 홍콩의 길거리에서 팬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자신이 직접 팬들의 핸드폰을 들어서 같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죠. 이에 대해서 주윤발은 팬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아직까지 오랫동안 좋아해주는데 자신이 사진을 찍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윤발은 그저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홍콩을 자주 돌아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주윤발을 톱스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같이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윤발은 자신이 죽은 뒤 자신의 전 재산인 8,100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세끼 식사와 잘 수 있는 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